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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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국을 모든 면에서 정의하는 한 단어입니다. 한 번은 한노 스승님이 저에게 마른 살이 빠지고 살이 찌고 결혼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말을 따라하며 네, 선생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른 살이 빠지고 살이 찌고 결혼도 하지만 이혼도 합니다. 많은 경우 같은 단어라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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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나요? 분명히 완벽하게 똑같이 들리지만 실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분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프로이모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 목소리를 더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속담에 있듯이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팔리팔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남겨주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세상이 너무 느리게 돌아간다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당신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팔리팔리팔리팔리라는 개념은 이 나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효율성과 속도에 대한 국가적인 집착입니다. 팔리팔리의 DNA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극심한 빈곤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초고속 성장한 것,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죠. 이를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은 기다림은 누릴 수 없는 사치라고 결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문화는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한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다른 버튼은 문 닫힌 버튼입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강박적으로 그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3초를 기다리는 것도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번개처럼 빠른 식사. 배달 음식을 시키면 배달원이 식탁을 다 차리기도 전에 도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너무 오래 걸리면 사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신화처럼 전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국가적 비극인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연결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웹사이트가 단지 몇 초만 더 느리게 로딩되기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한국인 인터넷 사용자는 이미 이 페이지를 닫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거나 결제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이미 손을 투입구에 넣고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급하게 꺼내다가 손을 대인 한국인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커피를 빨리 뽑으려고 너무 서두르다가 손까지 대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처럼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비면은 빨리빨리 문화가 부하 현대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엄청난 수준의 스트레스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에 반대하는 슬로우 리빙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빠른 속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요약하자면 어제라도 갖고 싶다. 하지만 완벽하게 갖고 싶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완벽하게요.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즉각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삶의 목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일까요? 용감한 여러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한국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이고 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이름만 바꾼다라는 조건으로 저에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줬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번아웃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를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고 전 세계 어느 도시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동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28살이고 국제적인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연봉도 높았고요. 중요한 직책과 팀원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3년 전 민준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상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팀원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승진과 함께 기대치도 따라왔습니다. 항상 대기, 즉각적인 결과, 끊임없는 완벽함이 요구됐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은 어느덧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로 일어났죠. 사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메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커피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 뛰듯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기도 전에 말이죠. 이미 3개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이어졌죠. 그 사이사이에는 긴급 메시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할 생각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 안에 말이죠. 압박감은 늘 지속됐습니다. 상사는 어제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리더십을 기대했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밀주는 슈퍼히어로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상에서 혼자 대충 빨리 먹고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은 더 심각했죠. 빨리빨리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밤 10시에 퇴근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밤 11시, 심지어 자정이 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는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을 멍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이메일에 답장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혼자 저녁을 대충 때우고 맛은 무시한 채 보고서를 검토했죠. 컴퓨터 앞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주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집중이 잘 안 되고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거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아무 문제 없이 하던 일들이었죠. 동료들도 알아챘고 민주는 더 이상 농담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민해졌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죠. 사무실에서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곤 했습니다. 기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상사를 실망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멈춘다는 것은 힘들게 얻은 승진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서는 실패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은 그에게 휴식은 게으름이고 멈춤은 약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승진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주는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극심한 공황에 휩싸여 책상 위에 쓰러진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그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들리시나요? 의사는 그의 몸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었고 즉시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2달 동안 일을 쉬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2달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가족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요. 그의 인간관계는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안 돼.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쉬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쉬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경계를 세웠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이메일 답장을 안 했고 특정 업무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만 달리는 빨리빨리 정신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기 파멸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용감한 여러분, 민준이를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당신 자신인가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것이 번아웃의 현실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준이처럼 칠레,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증후군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빨리빨리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천천히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매일 당신을 자기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채널 빨리빨리를 긍정적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빨리빨리 덕분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예술, 음악, 문화, 그리고 그들이 숨기지 않는 가치관까지. 오히려 그들은 우리 모두와 그것을 나눕니다. 전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과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을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리고 번아웃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줄 몇 가지 운동과 기술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프로지모이고 여기는 스펠리 팔리 긍정적입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